얘들아, 하위. 자, 본문 바로 보자. 아, 방금 존나 멋있었어. 남자다웠어. 인정? 읽어볼게, 1달러. 자, 미국의 물리학자 애슈키는 빛덫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로 201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자, 체크해볼게. 애슈킨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이 빛덫 개발했다고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했대. 그러면 이 빛덫은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었겠지. 많이 줘야겠지. 자, 빛덫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미세한 입자를 고정하거나 옮기는 극도로 정밀한 도구이다 해서 이 빛덫의 정의에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쳐보자. 중요한 곳은 세 군데지. 이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입자를 고정하거나 옮기는 도구라는 거야 지금. 다음, 빛덫은 단면이 원형이면서 중심 쪽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빛의 세기가 점차 약해지는 레이저 광선을 사용한다. 이것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엄청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보통 비문학 글 적을 때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는 애들이 이게 중요한 걸 알고 뭐 세모를 치든 밑줄을 치잖아. 얘도 똑같은 말 아니야?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 요거.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르게 적혀 있지만 밑줄 똑같이 쳐볼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빛의 세기가 약해진다 해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빛의 세기는 약해진다. 빛덫은 입자를 고정하거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의 미세한 힘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핀셋 이런 것보다는 빛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단락은 그냥 기본적인 이 글의 주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한 원리 하나만 딱 제시하고 끝났다. 넘어가 본다. 자, 1960년에 레이저가 출현하면서 여러 빗줄기를 합친 빛다발을 가늘게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원래는 빗줄기가 여러 개 막 5가닥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로 이제 합친다고.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형 입자의 굴절률이 주변 매질보다 클 때 그 입자를 향해 빛의 세기가 가운데가 강하고 변두리로 가면서 약해지는 빛다발을 쏘면은 빛다발의 중심축 쪽으로 입자는 힘을 받아 끌려온다까지가 하나의 이제 큰 원리야. 근데 이게 왜 입자가 중심축 쪽으로 끌려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었잖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친절하게 요 밑에 다 설명이 돼 있거든. 그래서 큰 대원리부터 한번 밑줄을 치고, 그래서 이 원리가 왜, how를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위에 밑줄 쳐볼게. 자, 구형 입자의 굴절률이 매질보다 세모치고 보다 클 때, 이게 전제야. 입자를 향해 빛의 세기가 가운데가 강하고 변뒤로 가면서 약해지는 빛다발. 요 한 그림 봐봐라 얘들아. 레이저의 세기가 지금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세기가 가장 강하고 변두리로 갈수록 약해지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쏘면은 여기 있는 게 입자거든. 요 입자가 중심축으로 이제 끌려온대. 체크해볼게. 그래서 요게 쏘면은 이제 끌려온다 요거지. 그래서 이거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해놔라. 요 위에다가 뽑아가지고 적으면 되잖아. 굴절률이 적어도 주변의 매질보다는 커야 돼. 그런 입자를 써야 돼. 자, 그 다음 읽어볼게. 그림을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있대. 중심축 쪽에 강한 빗줄기 A. 자, 여기 있는 게 A야, 얘들아. A가 입자를 통과하면서 변두리 방향으로 굴절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변두리는 여기 쪽이 이제 중심이잖아. 중심이니까 이쪽이 변두리야, 얘들. 이쪽이 변두리. 근데 이제 이게 중심축이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중심축 쪽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변두리 쪽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읽어볼게, 계속. A가 입자를 통과하면서 변두리 방향으로 이렇게 굴절이 되고,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입자는 중심축 쪽으로 힘 FA를 받고, 요까지 끊고 정리하자. 요게 요렇게 A 가는 거 보이지? 하면서 이 A는 꺾이는 힘의 반작용으로 FA라는 힘을 받는다고. 중심축 쪽 을 향한 FA. 그러니까 이쪽으로 작용이 있었으니까 반대쪽으로 이제 반작용이 있는 거지. 그 다음 변두리 쪽이 약한 빗줄기 B. B가 입자를 통과할 때는 중심축 쪽으로 굴절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입자는 변두리 쪽으로 힘 FB 요렇게 가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가는 FB를 받는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끊고 이해를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돼. 중심축 쪽에 가까울수록 빛의 세기가 센 거잖아. A가 더 세고 중심축 쪽에서 멀수록 변두리 쪽일수록 빛의 세기가 약하니까 요 강한 놈은 바깥쪽으로 휘게 되니까 맞지? 반작용은 자 안쪽으로 생기게 되고 약한 빛은 안쪽으로 꺾이게 되니까 반작용은 FB 바깥쪽으로 생기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잘 이해해라 얘들아. 됐나? 넘어가 볼게. 이때 강한 빗줄기,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빗줄기는 A를 말한다. 강한 빗줄기가 굴절되면서 일으키는 힘이 뭐야? 여기 일으키는 힘이 FA였지. FA가 약한 빗줄기, 이게 B지. B가 굴절되면서 일으키는 힘 FB보다 더 강하다. 당연한 거야, 이거 얘들아. 맞지? 내가 A가 더 그 강한 빗줄기니까 강한 빗줄기가 꺾이는 힘이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반작용도 더 큰 거고 약한 빗줄기는 약하니까 반작용도 더 약한 거지. 뭐 그런 거야 지금. 이렇게 중심축 쪽의 빛다발의 세기가 변두리 쪽 빛다발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입자를 중심축 쪽으로 미는 힘이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기울기 힘이라고 부르겠대. 쉽게 말하면 이제 기울기 힘은 중심축 쪽으로 입자를 미는 힘인데 그 힘이 왜 중심축 쪽으로 더 커지냐 물으면은 중심축에 있는 레이저의 세기가 더 세기 때문에 반발력도 A가 더 세다. 그래서 힘은 자 A람이랑 동시에 오지. 그러면 힘은 동시에 입자는 동시에 요렇게 꺾이지만 반발력은 반대로 자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쪽으로 밀고 얘는 이쪽으로 밀지. 그래서 반발력은 요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거지. 맞지? 벌어지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긋고 있는 이쪽에 힘이 더 세다고 얘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입자는 어쩔 수 없이 위쪽으로 가게 돼 있다. 위쪽으로 슉 넘어간다고. 넘어가 볼게. 그와 동시에 레이저 빗줄기 A, B의 굴절로 입자는 최초 레이저 빛의 진행 방향으로 산란 힘을 받는다. 산란 힘 동그라미 치고 얘는 뭐다? 최초 레이저 빛의 진행 방향. 그러니까 입자는 힘을 총 몇 개 받는다? 총 힘이 3개가 있어. 3개. 어떻게? 자 A에 관한 반발력 때문에 이쪽으로 힘 한번 받고 그려볼까 내가? 이쪽으로 힘 한 개 받고 이쪽으로 힘 한 개 받고 그 다음에 요 B에 대한 반발력으로 이쪽으로 힘 한 개 받고 그 다음에 애초에 빛을 이렇게 쐈잖아. 빛의 방향으로 쐈잖아. 그러니까 입자는 이쪽으로 진행하려는 요 F 보이죠? 요거를 받게 된다고. 총 3개를 받게 되지. 맞나? 근데 요 힘은 있긴 있지만은 무시해도 돼. 이유는 뭐야? 얘랑 반대인데 이 새끼가 더 세잖아. 더 세니까 얘는 그냥 사라지는 힘처럼 보면 되고 결국 이렇게 빛이 어떻게 간다? 동그라미가 요렇게 우상향하게 가겠지. 그러면 결국 이제 이딴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계속 가다가 한 이쯤에서 이쯤까지 가겠네. 이해됐나?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지금 요 그림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는 문제 내기가 참 좋대. 그러니까 꼭 이해하도록 해라 얘들아. 요거 어떻게 되는지. 넘어가 본다. 자, 크게 한번 봐봐. 크게.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자를 학교 시험에서 그대로 딱 잘라내가지고 여기 땅 붙여도 너가 풀 수 있겠지? 뭐 하여튼 여기 중심축에 가까운 빛일수록 빛의 세기가 세고 반발력도 더 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나? 자, 중심축에서 똑같이 그려볼게. 내가 이해를 위해서. 입자가 요렇게 있다고 쳐도 우리는 풀 수 있어야 되지. 자, 요렇게 오고 빛이 요렇게 올 거 아이가. 이렇게 올 거 아이가. 그럼 이 새끼가 더 세. A라 치고 이 새끼가 더 약해. B. 맞지? 그럼 A는 꺾이잖아. 어디 방향으로 이렇게 꺾일 거 아니야. 꺾이는 대신에 반발력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에 반발력이 생기겠지. 맞나? B는 이쪽으로 꺾일 거 아니야. 이렇게 꺾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꺾이는 것에 반발력이 생기겠지. 근데 얘가 더 세지. 얘보다는. 그러니까 입자는 이렇게 오게 돼 있다 이거지. 됐나? 단 어떤 힘도 있다? 애초에 빛의 방향으로 가던 힘 얘는 있다고. 됐지? 그러면 이 입자는 결국 최종적으로 요 방향에 힘이 생길 거고 이 새끼는 요 방향으로 힘이 생기겠네. 이해됐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문에서 빗덧 그 설명하기 전에 원리 설명하는 부분이었어. 이해됐지? 넘어가 보자. 이 방법은 기울기 힘 때문에 빛다발의 중심축으로 모으지만 그러니까 기울기 힘 덕분에 축으로 모으지만은 산란 힘 때문에 여전히 입자를 움직이게 해. 근데 이 움직이게 한다는 말을 보고 우리는 반응을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단어가 아니라 완전 반대되는 단어가 나왔거든. 너 1달러 기억하나? 빛다발이 이제 하는 역할 자체가 지금 이거 봐봐라.
고정하거나 옮겨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원적 움직이니까 이거는 내가 얘를 의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얘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움직이게 한다고. 뭐 때문에? 이 산란힘 때문에. 그러면 이 산란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겠지. P.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란힘을 없애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뒤에 나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대 얘는. 같은 세기의 두 레이저 빗다발을 서로 반대쪽에서 평행하게 마주 쏘되 빗다발의 두 중심축을 거의 일치시키면 기울기 힘은 입자를 두 빗다발의 중심축들 사이로 모으고 산란 힘은 상쇄되어 입자는 정지하게 된다 해서 기울기 힘은 모으고 산란 힘은 상쇄돼서 정지하게 된다. 요 말도 내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물론 쉬운데 잘 봐래. 야, 요 상태지? 그럼 내가 얘랑 똑같은 빛의 색이 어디 그려야 되나 이거? 이래 이쯤에 이렇게 그리면 되나? 중심축이 일치 안 하지만 그냥 일치한다 셈 쳐라 얘들아. 그림 잘 못 그리겠다. 요 상태에서 똑같이 요 빛 쏘겠다고. 요 빛 쏘겠다고. 그러면 뭐야? 이 빛의 색이랑 요 빛의 색이랑 똑같으니까 아까 말했던 일로 진행하는 산란 힘이랑 여기로 진행하는 산란 힘이랑 빵 부딪혀가지고 상쇄되겠지. 그러면 이제 산란 힘은 빵 되는 거야. 이제 0이고. 이쪽에서는 그 반발력 때문에 일로 진행하는 빛이 이제 이쪽 반발력이 더 세지. 이렇게 진행하면은 똑같은 얘를 부딪힌다 치자. 빛을 요렇게 쏘면은 이게 A라 치면은 A가 요쪽 방향으로 굴절되고 얘랑 얘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반발력이 이쪽 방향으로 되겠지. 어찌됐든 이쪽으로 쏘는 빛이나 이쪽으로 쏘는 빛이나 요 입자를 자꾸 중심축 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잖아 지금. 이해됐나? 그래서 그 말이 지금 나오는 게 요 부분이야.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됐나? 그래서 기울기 힘은 뭐다? 양쪽 빛에서 쏘는 기울기 힘은 입자를 중심축으로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산란 힘은 이쪽 산란힘이 맞춰가지고 빵 상쇄돼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결국 입자가 얼추 요 빛과 요 빛 사이에 딱 멈추겠지? 이해됐나? 멈추겠지? 이때 빗다발의 중심축을 조금만 이동시키면 아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었지? 이렇게. 요거를 조금씩 위로 올리다 셈치자 이동시키면 거기 딱 잡힌 입자는 이동한 중심축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즉 이제부터는 뭐야? 내가 요 입자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요 중심축을 요렇게 움직이면은 입자도 요렇게 따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잡혀가지고. 요렇게 되면 읽었고 만약 수직인 세 방향의 XY, Z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마주 쏘아지는 6가닥의 레이저 빗다발이 있으면 입자를 3차원상의 한 점에 고정할 수도 있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자, 몇 가닥 쏘면은 잘 봐. 세 방향으로 마주 쏘아지는 6가닥 정도가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3차원의 한 점에 고정할 수 있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 우리가 방금 봤던 아까 그 그림은 얘들아 2차원이지. 가로랑 세로밖에 없었잖아. 근데 3차원 기억하지? 입체로 생각해봐. 입체로 이제 그 깊이가 있다 쳤을 때 깊이 이쪽에도 똑 쏘아져. 그럼 뭐야?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 평면에서도 충분히 얘를 고정시킬 수가 있겠지. 총 몇 가닥 있으면 6가닥의 레이저 빗다발이 있으면 말이야. 6가닥의 레이저 빗다발이 있으면. 이해됐나? 넘어가 볼게. 이 장치를 예슈키는 빗덧이라고 했다. 여기 빗덧이다. 예슈키는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더욱 개선된 장치를 만들어내었고 이에 따라 빛을 이용해 입자뿐만 아니라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 생체세포랑 소기관까지 고정하고 이동을 시키는 게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클래스가 되니까 이제 노벨 물리학상 받는 거야. 뭐 단순히 입자 이동시킬 수 있다 해서 칭찬이 아니라 상중이 아니라 이렇게 의학 분야에서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뭘 통해? 요 빗덧을 통해. 그 빗덧을 사용하려면은 XY, Z축에서 평행한 방향으로 마주 쏘아진 6가닥의 막 빛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넘어가 본다. 넘어갈게. 하고 너 있잖아. 잠깐만. 혹시 그 6가닥 어떻게 쏘는지 모르는 거 알지? 설마 모르는 거 알지? 너 그 정사각형 생각하면 되겠지? 정사각형 박스에다가 아래, 위, 좌우, 앞, 뒤 요래 쏘는 거야. 그게 6가닥이야 그게. 자, 빗덧이 가장 각광을 받는 응용 분야는 생체세포 연구 분야다. 그래서 이 생체세포 연구 분야에서 빗덧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자. 처음에 생체세포를 빗덧으로 집으려고 할 때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 이 세포가 죽는 게 문제야.
고치려고 빛 쏘는데 세포가 죽어버린다는 거지. 왜 죽냐? 원인은 세포가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세포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야.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가 부글부글 끓다가 세포가 뻥 터져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한 개지. 뭐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더라도 세포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게 하든지 둘 중에 한 개 해야 돼. 빛덫을 생체 세포를 짓는 데 쓰려면 세포를 죽이지 않는 빛다발이 필요하다고. 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CQ는 물과 세포에 잘 흡수되지 않는 파장 1.06 뭐시기에 하여튼 빛다발을 발생시키는 Nd:YAG 레이저를 사용하면 세포에 흡수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뭐가 이득이야? 애초에 세포에 잘 흡수되지 않는 빛다발을 쏘니까 세포는 빛을 흡수시키지 않을 것이고 빛을 흡수시키지 않으니까 온도도 안 올라가겠지.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는 안 죽어. 이해됐나? 그게 바로 얘의 해결책이지. 똑똑해. 이 레이저는 Nd:YAG라는 결정을 이용해서 만든 레이저로 이 레이저의 빛덫 속에서 세포는 오랫동안 살아있었다. 됐고. 빛덫은 생물 물리학 분야의 개척을 선도하고 있다. 빛덫으로 작은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을 집어서 옮기거나 잡아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는 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되기 됨에 따라 빛덫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분자 단위의 조작과 측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빛덫의 빛덫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 이런 거 소개하면서 글이 끝나버렸네. 됐나?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쉬웠지. 단 하나만 이해하면 되잖아. 이거 이해할 줄 알면 끝이잖아. 이거 이해할 줄 알면. 됐지? 자, 문제 보러 넘어가자. 바로 풀어볼게. 개 쉽다. 야, 내용 전개 방식이야. 논쟁 따위가 나오지 않지. 야, 적어도 논쟁이 나오려면 두 마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두 마리가 나와서 난 이게 맞다, 니는 저게 맞다 해야 될 거 아니지. 자, 이거 틀렸고. 2번. 대상의 원리를 살핀 후 아까 빛덫의 원리 2단락이 있었지. 그 다음에 실용적 가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해서 답이 2번. 끝. 3번에 요 변천 과정 나오려면 그 시대 나와야 되는 거 알지? 근데 나는 시대 나오면 괄로 치는데 안 쳤지? 넘어간다.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2번 일치하지 않는 것. 1번 HQ는 세 가닥의 레이저 빛다발로 입자를 공간에 고정할 수 있었다. 이게 틀린 이유가 아까 말했잖아. 몇 가닥? 입체에서 아래, 위, 좌우, 앞, 뒤 6가닥이 있어야지 그 3차원 공간에 얘를 고정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개 쉬운 낚시 문제 3가닥이 아니라 6가닥이지. 넘어간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한번 보러 넘어갈까? A가 지금 Nd:YAG 레이저야. Nd:YAG 레이저. Nd:YAG 레이저는 뭐다? 그 세포가 잘 흡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는 빛을 쏘는 거지. 그 온도 안 올리려고. 그래서 3번. 특별한 결정의 특성을 활용하여 만들어서 세포를 냉각? 야, 이런 거는 지문에 나오지도 않아서 무슨 냉각을 해. 냉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흡수되지 않는 빛을 쏠 뿐이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3번은 틀렸지. 4번 문제 아까 말했지? 이제 이 방향으로 쏘겠단다. 개뻔하지? 야, 뒤에 문제 보기도 전에 일단 우리 따다닥 체크해보자. 일단 요 가운데가 빛의 세기가 제일 세니까 요게 A고 일로도 쏘고 일로도 쏜다고 치면은 결국 이 방향으로 쏜 빛은 이쪽으로 굴절이 되고 이 방향으로 쏜 빛은 이쪽으로 굴절이 되겠지? 근데 반발력 때문에 결국 누가 더 세다고? 이 방향 반발력은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 방향의 반발력은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 근데 얘가 더 세. 결국 이 입자는 중간으로 오게 되겠지. 대신 뭐도 있어. 레이저를 이렇게 쐈으니까 일로 가는 산란 힘은 그대로지. 산란 힘은 그대로고 기울기 힘은 이쪽으로 크게 작용한다. 요까지 이해해 주시고 문제 보면은 답 3번에 틀린 이유 나온다. 3번. 시간이 지나면 입자는 점선 위에 한 곳에 고정된다. 이 점선 위에 한 곳에 고정되겠대. 야, 이 입자를 고정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했어? 고정을 시키려면은 반대쪽에서도 얘랑 똑같은 레이저 세기에 똑같은 중심축을 가진 걸 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산란힘과 산란힘이 빵 부딪히게 해가지고 앞으로 직진하는 그 힘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반대쪽에 쏜 레이저가 없잖아. 그럼 얘는 고정이 안 되고 중심축 쪽으로는 점점점 이동하겠지만 계속 위로 진행을 하겠지.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됐지? 자, 그러면 정리하러 넘어갑시다. 필기 다 했다. 자, 너 이거 필기할 시간 줄게. 시작.
됐다. 정지시켜서 필기해라. 자, 1번부터 볼게. 1번부터. 1단락은 빗덫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빗덫의 원리를 살짝 얘기한 단락이었어. 그 빗덫은 애슈킨이라는 애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뭐 노벨상 받았대.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입자를 고정하거나 이동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레이저 광선의 특징은 요거야. 중심축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광선을 쏘겠다고. 요걸 이용해서 2단락과 3단락은 요런 게 있었어. 기본적으로 이제 입자를 움직이기 위한 조건은 요거야. 그 입자의 굴절률이 주변 매질의 굴절률보다는 커야 돼. 요 전제 조건을 만족하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레이저 광선, 중심축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걸 쏘면은, 빛의 발사를 하면은, 자, 세 개로 나눠놨어. 자, 중심축과 가까운 그 강한 빛은 입자를 만나게 되면 변두리로 굴절을 하지. 하지만 이 변두리로 굴절하는 힘에 대한 반작용 힘은 당연히 중심 방향 쪽으로 가겠지. 또한 약한 빛, 즉 변두리 쪽의 빛은 입자를 만나면 오히려 중심 쪽으로 굴절을 하게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 방향으로 굴절에 대한 반작용 힘은 변두리 방향으로 되겠지. 근데 애초에 강한 빛의 그 반작용 힘이 약한 빛의 반작용 힘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입자는 결국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요 힘을 갖다가 기울기 힘이라고 한다. 기울기 힘은 뭐다? 강한 빛의 기울기 힘이 더 센 거지. 또 하나의 힘 더 있지. 산란 힘이라고. 빛을 이렇게 발사를 해버리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는 힘은 그대로 계속 발사 방향으로 가게 되겠지. 그래서 요까지가 세 개의 힘이야. 빛을 발사했을 때. 근데 이 결과적으로 얘들아 입자가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앞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왜? 이 산란힘 때문에. 그래서 이 산란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원한 이 고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고정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은 S 나오제. 해결책은 같은 세기에 또 중심축까지 일치된 빛다발을 반대편에서 쏘는 거야. 마주보게 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산란힘이 뭐야? 상쇄되면서 없어지고 입자가 정지하게 된다 까지였어. 이까지가 1, 2, 3단락의 정리다. 그 다음 보자. 얘도 정리해라. 됐다. 자,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6가닥의 빛을 이런 식으로 쏘면은 말이야. 좌우 앞 뒤 위아래 아무튼 3차원의 한 점의 입자를 고정할 수 있다는 말이지. 쫙 쏟아보면 한 점이 땅 고정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3차원의 한 점에 고정할 수 있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세포나 소기관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왜? 우리 안에 있는 몸은 3차원이잖아. 평면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딱 생체 세포에 활용하려고 했어. 4단락에서.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지. 생체 세포에 이제 빛을 땅 발사를 하니까 그 세포가 그 빛을 흡수해서 온도가 상승하니까 세포가 죽는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야. 그래서 또 얘를 해결한다. 어떻게? ND-야그 레이저를 통해서. ND-야그 레이저의 특징은 물과 세포에 잘 흡수가 안 되는 레이저야. 그러니까 세포에 흡수가 안 되는 게 중요하겠지. 세포에 흡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세포 온도가 거의 상승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흡수하지 않은 건 아니고 진짜 조금만 흡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포 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그래서 세포가 안 죽겠지. 해결 끝. 됐나? 그래서 마지막 5단락에는 의의를 말하면서 그래서 이 빗덫이랑 뭐 ND-야그 레이저는 개이득이다 하면서 끝이 났다. 됐나? 자, 과학 8로 넘어갑시다. 자, 과학 8 바로 보자 얘들아. 바로 상남자답게 바로 넘어간다. 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스스로 차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탐지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며 충돌 없이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지칭한다 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제, 그러니까 키워드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정의가 뒤지게 많이 나왔지. 하지만 이건 뭐 밑줄 따위 안 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크게 인식, 판단, 제어의 3가지 기술로 구성된다. 요건 좀 밑줄 칠만하네. 기술은 인식, 판단, 제어의 기술로 구성된대. 보통 이런 식으로 비문학을 전개되면은 이렇게 이제 열거 나열을 해버리면은 하나씩
이것에 대한 기능이나 정의를 쭉 말하는 경우가 많지. 병렬직구적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좀 특이해. 자, 센서 등을 통해 주변 장애물을 인지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인식기술. 자, 인식기술의 정의는 일단 나와주네. 뭐다? 요거. 인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기술. 수행할 행동이 결정되면 그것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는 제어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해서 정의가 나와줬는데 그 뒤에 봐봐라. 요 세 가지 기술 중 특히라고 강조를 때려버리지. 원래 병렬적이면 이게 동일한 중요도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뭐라 그래? 인식기술을 말하고 있지. 이게 제일 중요하대. 이 판단과 제어기술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서 발전이 크게 이루어졌다 적혀있지.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 비문학글에서 1단락 마지막 문장 쪽은 항상 본론 전개 방식이나 본론 전개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2단락부터는 뭐 여기 있는 판단 기술이나 제어 기술 따윈 필요 없어. 그냥 인식 기술만 알면 돼. 물론 네가 학교 문제에서는 요 세 가지 기술 다 나올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기술을 문제로 출제하기에는 주어진 정보가 고작 3어절 정도밖에 없어서 안 낼 거야. 넘어갈게. 그래서 인식 기술 보자.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식 기술에는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라이다와 같이 주변을 감지하는 다양한 센서가 사용된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또 나열과 열거했지. 그럼 뻔하지 뭐. 또 레이저 말했다가 카메라 말했다가 초음파 했다가 라이다 했다가 또 열거하겠지 이렇게. 이러한 센서들은 각 센서가 수집하는 정보의 특성 고려하여 탑재의 위치와 수량 등이 결정되는데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획득된 정보가 통합되어서 자율주행이 이용된다. 즉, 요 중에 하나만 자율주행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요 네 가지를 다 통합해가지고 자율주행이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지? 바로 뒤에 카메라는부터 시작을 하지. 바로 카메라의 기능 한번 보자. 다른 센서로는 수집할 수 없는, 즉 얘만의 독특한 기능이니까 밑줄 친다. 색상이나 무늬와 같은 2차원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역적. 단점이 있어. 환경 변화에는 취약하고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정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대. 즉 장점과 단점 나왔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레이더도 장점과 단점 나와야지 글이 공평하게 평행하게 가는 거야 지금 병렬적으로. 그래서 뒤에 볼게. 또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는 어때?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딱 보자마자 바로 위에 봐봐. 카메라는 환경 변화에 취약했지. 근데 레이더는 환경 변화에 취약하지 않아. 쌉 가능. 그래서 밑줄 쳐볼게. 가능하고 60m에서 250m 사이에 있는 물체도 탐지할 수 있어. 이 긴 거리도 탐지할 수 있지만 장점, 단점 뭐고? 단점. 물체가 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측정은 또 안 된대. 근데 그거 하나, 그 정밀한 측정은 누가 해줬노? 아까 위에 카메라에서. 얘가 색상이나 무늬와 같은 그런 정밀한 거 다 측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불가능해도 얘랑 손을 딱 잡고 같이 당기면은 다 되겠지. 그 다음 초음파 센서는 주로 차량 전후방에 장착되어 주차 시 차량 주변의 장애물 유무를 탐지하는 데 사용된다. 초음파 센서는 단순히 장애물 유무 정도만을 탐지하는 센서로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탐지 거리가 15m 이내이고 3차원 정보는 측정하지 못한대. 그래서 너그 왜 아빠들 후진 기어 딱 넣고 주차할 때 보면 삑삑삑삑삑삑 거리는 거 있지? 그게 이 초음파 센서야. 얘는 15m 이내만 측정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돼. 대신에 가격이 싸다 이거지. 마지막, 자,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는 기존의 자동차에 사용되었던 센서들로 이미 있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한 3차원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이러한 센서들과 함께 요 라이다가 사용된대. 그러면 진짜 요 2단락에서 찐 중요한 정보는 뭐고?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데 이미 기존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었던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만의 특징이 아니잖아. 결국 찐은 얘야. 찐이야 얘가. 라이다는 높은 출력을 지닌 레이저를 물체에 방사하고 이 레이저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3차원 거리 정보를 획득한 장치로 약 150m 이내에 있는 물체의 위치, 거리, 형태와 같은 3차원 정보를 1, 2cm 이내의 오차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럼 잘 봐. 라이다를 제외한 나머지 요 세 개는 말이야 3차원 정보를 절대 수집할 수가 없어. 라이다가 있어야지만 3차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물론 얘들도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얘가 없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안 된다는 거지. 계속 읽어볼게. 얘의 원리는 뭐다?
빛을 쏘고 아까 과학 7이랑 비슷하네. 일단 빛을 쏘고 쏴서 그 빛이 그 물체가 꽝 받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요거를 거리 정보를 이제 그 획득하겠다고 기대해볼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라이다로는 3D 레이저 스캐너랑 요게 있대. 대놓고 그 분류를 시켜주니까 우리는 차이점 살짝 봐줘야겠지. 차이점. 먼저 3D 레이저 스캐너는 다수의 레이저 출력부와 수신부가 묶여있는 장치가 회전하는 축에 고정되어 있다. 상상해봐라. 다수의 레이저 출력부가 한 개가 아닌 거야. 한 5개 달려있어. 레이저가 5개로 다섯 방향으로 쏘는 거지. 그리고 다수의 수신도 뭐야? 5개 정도 있겠지. 그러면 레이저를 쏜 다음에 그 레이저가 물체에 딱 닿았다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를 이제 수신부가 받겠지. 근데 그게 회전한다고, 회전. 야, 만약에 회전 안 하고 그냥 5개만 이렇게 쏘면은 이쪽 뒷방향은 내가 지금 레이저 센서가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360도로 빵빵빵빵빵빵빵빵 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제 360도를 다 할 수 있겠지. 이해됐죠? 이거 상상해놔라. 그래서 밑줄 쳐볼게. 일단 다수라는 말 중요하다. 그 다음 그 뒤에 회전도 한다. 이 다수가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3D 플래시 라이다 있는데 걔는 다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중요하다고. 여기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3D 레이저 스캐너는 특정 방향의 수평 시야각에 대해 레이저 입출력이 가능하며 대상에 대한 레이저 방사와 거리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레이저 방사와 거리 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개 빠르단 말이야. 쏘자마자 측정된다고. 그리고 이 축을 회전시킴으로써 아까 말했지, 다른 수평 시야각의 거리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조합해서 즉 360도의 3차원 영상을 구성할 수 있다고. 어떤 식으로? 요게 축이 돌아가면서 360도 구성할 수 있다. 요 3D 레이저 스캐너는 넓은 시야각 확보를 위해 레이저 출력 및 수신 소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회전축이 지속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장치를 갖출 필요도 있다. 하지만 그 높은 정밀도의 정보를 얻기 위해 레이저 수신부의 광검출기에 사용되는 요 갈륨 화합물이 고가고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그 덜덜덜 떨리는 진동 때문에 요 회전하는 회전체가 흔들려서 레이저 입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회전을 위한 기계 장치로 인해 소형화가 어렵다. 자, 단점을 넘버링을 쳐보자. 단점 뭐고? 첫 번째 일단 그 광검출기에 사용되는 그 수신기에 사용되는 갈륨 화합물이 너무 고가래. 그 다음 차가 운전하다 보면 떨리게 돼 있는데 이 떨림 때문에 회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레이저가 쏘고 들어오는 게 일정하지 못하다는 거지. 세 번째, 그 회전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회전축을 뭐 차에 매달고 다닐 수도 없고 그게 너무 커가지고 보기 안 좋다는 거죠. 요 세 가지의 단점이 있는 게 여기 3D 레이저 스캐너야. 3D 레이저 스캐너. 됐지? 넘어가 볼게. 그래서 3D 플래시 라이다는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레이저 빔. 자, 요거 중요하겠지? 왜? 아까 우리 차이점 보기로 했는데 야는 단일인데 아까 간 어딨노? 야, 3D 레이저 스캐너는 다수의 레이저 출력부 수신부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많이 쏴야 되는데 야는 한 개만 쏘면 돼. 단일로 딱 쏘면 돼 그냥. 빔을 광 확산기를 통과시켜서 360도의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방사한다. 자, 여기서 차이점 뭐겠노? 아까 앞에 있던 애는 특정 시야각에만 레이저를 쏠 수 있었고 이게 회전축을 따라 회전하면서 360도가 가능했지. 근데 지금 보는 얘는 하나의 빛을 쏘는데 얘가 그 빛 확산기를 통과해서 한 방에 360도로 쫙 퍼진다고. 굳이 그럼 뭐가 필요 없겠어? 회전축이 필요 없겠지. 그냥 한 방에 360도로 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됐나? 그래서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광검축기를 통해 수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3차원 영상을 얻는다. 어쨌든 공통점은 뭐다? 두 개 다 광검출기는 사용을 하지. 밑줄 쳐볼게. 이거. 그래서 차이점. 얘랑 얘야. 얘랑 얘. 단일 레이저 빔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뭐가 없다? 회전을 시켜주는 회전축 같은 게 필요 없다. 자, 3D 플래시 라이다는 모든 방향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실시간으로 검출해 높은 정밀도의 3차원 거리 정보를 획득해야 하므로 레이저 수신부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대. 여기도까지 끊고 차이점 한 번 더 말할게 얘들아. 모든 방향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실시간으로 검출하잖아. 근데 아까 앞에 있었던 3D 레이저 머시기 그거는 앞에 있었던 거는 얘보다 훨씬 느리겠지. 걔는 회전축이 돌면서 360도로 쏴야 되니까는 얘보다 훨씬 느려. 얘는 한 방에 빵 퍼지니까 애초에 다른 거야 지금. 특히 3D 플래시 라이다는 수평 시야각이 360도로 모든 방향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그 동시에 수신해야 하므로 값비싼 갈륨 화합물로 제작된 광 검출기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써야 되고 제작 공정도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단점 뭐다? 비싼 거를 많이 써야 되고, 두 번째 이거 만들기도 참 힘들다. 하지만 3D 플래시 라이다는 3D 레이저 스캐너가 수행하는 회전과 순차적인 레이저 스캐닝 과정을 다 생략할 수 있다. 아까 뭐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스캐닝해야 되는 거 필요 없어서 정보 처리 시간도 단축되고 소형화하는 데도 유리하다.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소형화하는 데 유리하겠지. 왜? 다시 말한다. 하도 많이 말했다. 회전축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소형화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장점과 단점 나오고 차이점 쭉 봤자. 자, 3D 플래시 라이다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주로 3D 레이저 스캐너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주로 이걸 사용했다고. 3D 레이저 스캐너는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어. 아까 단점 3개 있었다. 3개 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업체들은 굳이 360도 모든 방향을 세밀하게 탐지하는 방식보다는 제한된 수평 시야각만을 탐색할 수 있는 각도 고정형 3D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대. 그러면 각도 고정형이란 말은 내가 유출을 해봤을 때 뭐가 필요 없다? 회전하게 만드는 그 회전축이 필요 없겠지. 그냥 고정해놓고 이렇게만 쓰겠다고. 이와 더불어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가 늘어나 수많은 차량에서 라이다를 사용할 경우 각 차량에서 출력된 레이저가 간섭하는 문제, 다양한 기후 및 도로 환경에서 레이저를 통한 3D 거리 정보를 안정적으로 하는 문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까지지. 그 마지막은 다 뭐고? 아직 이 기술은 완벽한 단계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까지야. 됐나?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의 그 방식이 더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제일 좋은 건 아니고 그냥 현실에 밖에 타협을 하는 거지. 그냥 타협을 한 거지. 됐나?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자.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2번. 자율주행 자동차 인식기술과 관련해 인식기술 딱 나왔지. 이게 제일 중요했지. 라이다의 원리와 종류에 대해 설명한다. 라이다의 원리 말했고 종류 두 가지 말했고 끝. 답이 2번이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5번이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된 모든 센서들은 차량 주변의 물체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기능이 있다. 야, 모든 센서가 물체가 뭔지 식별하는 기능이 있나? 야, 센서가 개 많았는데 아까 4개나 있었는데 그 센서가 다 됐어? 봐봐. 카메라는 이거 할 수 있고 레이더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초음파 센서는 주차 시 차량 주변의 장애물 유무를 탐지하는 사용한다 적혀있지. 그러니까 이번에 주변의 물체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기능은 없는 거지. 아까 뒤에서 봤었던 그 주차할 때 쓰는 후방 카메라 삑삑삑 거리는 것 같은 경우에 그게 있다 없다는 판별이 가능하지만 그게 도대체 뭔지는 몰라. 그게 사람인지 돌인지 알게 뭐야. 이해됐나? 그래서 답이 5번이다. 그 식별하는 거는 카메라는 가능하겠지. 카메라. 3번 문제. 기획과 니은 비교하란다. 그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어. 차이점 위주로 가는 거. 라이다. 기획은 니은과 달리 3차원 영상을 구성할 수 있는 수평 시야각이 제한된다. 자, 야, 수평 시야각이 과연 제한될까? 기획이 니은과 다르게. 기획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3D 레이저인데 이 3D 레이저는 특정 방향의 수평 시야각에 대해서 출력이 가능하긴 한데 얘가 360도 돈다 그랬잖아. 돈다 그랬으니까 이 제한 안 되겠지? 제한 안 되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답이 2번이었다. 자, 4번 문제 보자. 4번 문제. 윗글을 읽고 보기의 가에서 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네. 라이다 한 3개 있고 원래 말했던 장치 3개 있다. 답이 4번이었어. 라에 3D 플래시 라이다가 사용되면은 가랑 나가 수행하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라에 플래시 라이다 설치하면 이게 둘 없애도 되냐 이거야 지금.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야? 어떤 문제야? 카메라의 기능과 레이더의 기능을 얘가 대체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럼 우리는 정확히 그 본문에서 얘들 둘의 기능이 뭔지 보러 갔어야 돼. 보러 가볼게. 조금 걸리더라도. 이거 봐봐라. 카메라는
색상과 무늬와 같은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일단 색상, 무늬 기억해라. 기억할 수 하고. 그 다음 어디 있노? 레이더는 60m에서 250m 사이에 있는 물체도 탐지할 수 있어. 굉장히 먼 거리도 탐지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플래시 라이더는 뭐 하는 애야? 어디 있냐? 여기 있네. 플래시 라이더는 결국에는 뭐다? 검출해서 높은 정밀도의 3차원 거리 정보를 획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거리 정보만 획득할 수 있지. 아까 카메라처럼 색상이나 무늬 같은 거는 뭐다? 검출할 수가 없어. 얘는 카메라의 기능이 없어. 또한 얘가 250m까지 측정할 수 있는지 그건 안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플래시 라이더가 사용되더라도 가랑 나를 대체할 수는 없어. 가랑 나는 있어야 돼. 이해됐지? 기능이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었다. 5번 문제. 디귿의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디귿의 이유로 볼 수 있는 거. 디귿 보러 가보자. 기억이 안 난다. 디귿 여기 있네. 각도 고정형 3D 레이저 스캐너야. 얘 원래 우리 앞에서 봤던 기역과 니은과 다른 점이 뭐였어? 얘는 제한된 수평 시야각만 탐색할 수 있게 했지. 즉 회전축 빼겠다고. 회전축 빼야지 소형화할 수 있고.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귿의 이유 답이 가다였는데 가봐봐라. 3D 플래시 라이더에 비해 레이저 수신에 사용되는 고가의 광검출기의 수가 적어지겠지. 당연한 거 아이가? 왜? 3D 플래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360도로 빛을 반사했다가 다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광검출기가 엄청 많아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향으로만 쓰니까 이 광검출기의 수가 훨씬 적어지겠지. 그러면 가격이 더 싸진단 말이야. 그래야 상용화가 되고. 그래서 가가 괜찮고. 다는 딱 나오네. 회전을 위한 기계 장치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어서 소형화가 가능하다. 맞지? 안 돌려도 되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쉽지? 너무 쉬웠고. 이거는 너가 알아서 해라. 됐지? 자, 그러면은 끝. 수고. 과학기술 8 정리한 거 한번 보자. 1단락부터. 요 글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글이었지. 자율주행 자동차. 기본적으로 정의는 간단하게만 적어놨어. 뭐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운행한다까지. 됐지?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총 3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인식기술, 판단기술, 제어기술이야. 정의는 이렇게 돼 있고 이 글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인식기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글을 전개했어. 그래서 2단락 인식에 필요한 센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총 4가지가 적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말이야 각 장치들이 단독으로 이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센서의 정보를 통합해가지고 영상을 재현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야. 첫 번째로 카메라의 장단점 보시면 위가 장점이고 밑에가 단점이야. 카메라의 장점은 색상, 무늬 등 구체적인 2차원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단점은 환경 변화에 너무 취약하고 정보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레이더는 얘랑 다르게 환경 변화에도 참 강해. 그리고 먼 거리도 탐지 가능하지. 아까 보니까 뭐 250m 뭐 그 정도 하더라고. 하지만 얘는 오히려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해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고. 넘어가셔서 오른쪽에 초음파 센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초음파 센서는 장애물 유무를 탐지하는 데만 써. 아까 말했지 그 주차할 때 삑삑삑거리는 거. 가격이 참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지. 하지만 단점은 15m 이내만 감지해. 그러니까 먼 거리는 측정이 안 되고 3차원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근데 이 3차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는 지문에서는 초음파 센서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1번, 2번, 3번이 다 3차원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3차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라이다야. 라이다는 레이저를 주변으로 방사를 해서 그 물체에 반사된 빛을 검출해. 그 다음에 그 물체와 내 차 사이에 거리 정보를 획득하는 게 바로 이 라이다의 기능이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라이다는 3D 레이저 스캐너라는 게 있었는데 3단락에 3D 레이저 스캐너의 특징은 1, 2, 3, 4로 나열해놨다. 다수의 레이저 출력과 수신부가 필요하고 회전축에 고정된 상태로 특정 방향의 시야각만 확보가 가능해. 대신에 이 회전축이 회전하면서 360도 영상을 만드는 거지. 출력과 수신의 소자의 수가 많이 필요해. 왜? 넓은 시야각을 위해서는 이 소자의 수가 많아야 돼. 요거만 봐도 좀 비싸겠지.
그래서 단점 보시면 그 수신부에 사용되는 광검출기, 갈륨 화합물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첫 번째 단점. 두 번째는 차가 운행하다가 떨리잖아. 진동만 있어도 흔들리지. 이 회전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세 번째, 이 회전축 때문에 소형화가 어려워서 차에 그 매달고 다니기가 참 거추장스럽다는 단점이 있어. 이해됐나?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4단락 넘어가 보자. 자, 4단락 보시면 4단락에는 3D 플래시 라이다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 3D 플래시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리인데, 일단 아까 그 3단락과 다르게 단일 레이저 빔을 쏜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광확산기에서 그 단일 레이저 빔을 360도로 퍼뜨린 다음에 그 반사된 빛을 검출해서 거리 정보를 측정하는 거지. 이렇게 동시에 돌아오는 빛을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신부가 굉장히 복잡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그 수평 시야각은 아까 말했듯이 360도다 얘들아. 이 단점은 광검출기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수평 시야각이 360도니까 한 번에 다 그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 갈륨 화합물이 아까 비쌌잖아. 그러니까 값이 비싸다는 거고. 두 번째, 제작도 힘들어. 하지만 장점은 두 개. 당연히 정보 처리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회전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3D 플래시 라이다는 소형화하기가 쉽다는 거지. 이게 얘의 장점이었어. 사실은 비싸니까 뭐 시장에서 팔리겠나? 그래서 5단락 보시면 이제 3D 플래시 라이다랑 아까 3단락에 나온 그 라이다를 절충한 게 이 각도 고정형 레이저 스캐너인데, 똑같은 레이저 스캐너인데 그냥 고정해 놨다는 거야 지금. 제한된 수평 시야각밖에 없겠지. 아까 일반적인 3D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에 달아놨기 때문에 회전축이 회전하면서 360도 다 가능했지만 얘는 고정해놨기 때문에 360도가 안 된다는 말이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전축을 빼버렸으니까 광검출기도 조금만 사용하면 되겠지. 아까 여기서 말했던 그 갈륨 화합물, 이 필요한 그 비싼 재료가 조금밖에 안 필요해. 여기 한 60도 정도만 보면 되거든.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자율주행 지문이 끝이 났다. 안녕.